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네, 오늘은 이별 후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상대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연애사를 듣고 느낀 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분명 우리는 헤어졌는데 아직까지 이 연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 연락을 하면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다시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내 삶에서 행복하다 할 만한 부분이 없어서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이 곧 자꾸 상대가 생각난다, 내지는 상대방과 재회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헤어졌다면 분명히 헤어졌던 이유가 존재하고 그 이유가 만남 중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헤어진 거고 또 지금으로서는 당장 해결책도 없는데 자꾸만 과거에 잘 맞았던 기억 그리고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추억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어릴 때 놀러 다녔던 사진이나 과거에 누군가와 함께 갔던 사진들을 보면 그때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가고 싶어서 계획을 추진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상 가게 되면 이곳은 여전하구나, 이렇게 감상에 젖어들면서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과 현재를 비교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도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면서 현실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며칠 전과 똑같은 현생을 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난 연애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기억들도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만의 기억으로 남겨놨을 때 그게 가장 아름답고 특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헤어짐을 고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구차하게 많이 매달릴 때 우리의 남은 추억이라도 좋게 간직할 수 있게끔 제발 도와달라고 거절의 부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직까지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또는 지금 행복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자신도 없어서 상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건 남녀 불문, 우리의 나이대와 조건을 불문하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줬던 사람은 확실히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서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나간다고 해서 꼭 새롭게 만나게 된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일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은 내가 못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을 때부터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존중해주고 나의 아픔을 알아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는데 이런 사람과 미래를 계속해서 함께 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남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서로 알 거 다 아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고 아무래도 조건과 환경 그리고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나에 대해서 조건 없이 사랑을 줬던 사람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줬던 사람을 더 특별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알아봐줬던 반면에 나는 그러지 못했고 비교적 부끄럽고 어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면 괜시리 그 사람에게 다시 해명을 하고 싶고 내가 바뀌어서 다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부끄럽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괜히 그 기억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그게 내가 더 잘 보이고 싶었던 연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마음속에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이별 후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의 어리고 부끄러운 모습만 기억하게 될까봐 또 다르게는 우리가 분명히 예뻤던 추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잊고 다르게 생각을 할까봐 결국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빠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공존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제는 부끄럽고 어렸던 나의 과거를 알았고 이런 모습들을 후회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는 변했다고 착각을 하면서 막 연락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 연락을 한다면 어쩌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까, 돌아봐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미 나에게 마음이 없는 상대를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 나를 누구보다 잘 알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 때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답안지를 보면서 풀면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생각보다 쉬운데? 다음부터는 내가 풀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결국에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아는 것과 직접 풀 수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별의 상황에서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될 사이가 아니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진실되게 진심을 전하면 상대방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표현을 잘못했나? 아니면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상대의 감정이 풀리지? 이렇게 완전히 전혀 다른 맥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도 10장, 20장씩 써보기도 하는 거고 찾아가서 무슨 말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어서 비슷한 예로 헤어질 때쯤부터 서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심하게 싸우다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나만 상대를 지지고 볶고 따지고 감정적으로 내 할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다가 끝났으면 둘 다 죄책감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미 우리가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왔고 마침내 이번에서야 일이 크게 터진 거고 감정이 쌓여오다가 헤어졌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헤어지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경우로 상대방은 이별의 순간에서도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너에게 이런 부분은 미안했고 뭐 이런 부분은 고마웠다. 상대방은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했는데 나 혼자서만 상대방에게 미친 듯이 발악하고 절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헤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후회를 하고 이 사람을 내 기억 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상대방의 모습에서 내가 원하는 말과 태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 자존심이 올라와서 어쩌면 마음에도 없는 말까지 더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사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헤어지더라도 이런 상황으로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혀 원치 않는 상황에서 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상대에 있던 마음도 다 떠나가게 만든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와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 그냥 육성으로 내뱉으면 되니까 이렇게 내뱉는 건 쉽지만 가장 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바로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성비가 높다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특히나 연인 관계에서는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 맞게 항상 말과 표현을 다정하고 예쁘게 하려는 연습과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